안녕하세요, 처우입니다. 자, 오늘은 뭐 리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웹소설 진혼의 제작 비하인드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진혼은 그 웹소설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 작품이었죠. 일단 주인공부터 배경까지 다 외국 배경인데다가 오컬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작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타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흥행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흥행하지도 못한 작품을 가지고 뭐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든다는 게 쓸모없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작품이었거든요. 한번 리와인드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진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재미로 시작을 한 작품이었어요. 글을 쓰고 싶고,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고 싶고, 그래서 그 네이버에 있는 챌린지 리그 그쪽에 연재를 하기 시작했던 게 진원의 처음 공개였죠. 그 진원이 언제 처음 기획이 되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작품을 보셨던 분들은 작가의 말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는 형민우 작가님의 프리스트라는 만화 작품하고,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굉장히 유명한 헬싱, 그 두 개의 영감을 받아서 소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기획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원을 처음 제가 이제 오픈을 했을 때는 1화의 제목이 소녀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공개를 했을 때 그때 1화의 부제가 소녀의 기도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정식판으로 출시가 될 때에는 그 회차 배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좀 수정을 해서 이제 9화의 제목이 소녀의 기도가 됐었죠. 1909년 소녀의 기도,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처음 고등학교 때 제가 기획을 할 때 머릿속에 딱 떠올렸던 장면은 그거였어요. 뉴욕의 번화가 한복판에 딱 이렇게 피 묻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애가 사람을 자를 수 있는 와이어를 축 늘어뜨리고 서 있는 거예요. 앞에는 좀비들이 몰려오고 있고. 사실 이 와이어로 좀비들을 썰어제끼는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 헬싱, 애니메이션 헬싱에 나오는 그 집사의 이미지를 많이 좀 채용을 했어요. 정식판에서는 이제 그 능력을 그 샤론 페이지 브렌다라는 그 제인의 조력자 여성한테 이제 부여를 했었죠. 그 만화 중에 게페커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현의 카즈키라는 캐릭터도 현에 쓰거든요. 그 와이어를 그 캐릭터하고 섞어가지고 샤론 페이지 브렌다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었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작품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대입 준비, 그 다음에 대학생활, 이제 요런 것들이 쑥 지나고 나서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그때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오픈했을 때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거의 초반부만 연재를 하다가 제가 스톱을 했었어요. 스톱을 했었고 이제는 진호는 잠시 땅속에 묻어놓고 있었죠. 그래도 뭐 글을 계속 쓰고는 있긴 했어요. 글을 계속 쓰고는 있었고 2013년도에 이제 서시 개간지 그 서시의 신인문학상을 이제 수상을 했죠. 그러니까 계속 순문학은 하고 있던 거예요. 순문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본격적으로 챌린지 리그에 2번 올렸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올리다가 이제 스톱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나중 돼서 챌린지 리그에 다시 올린 거죠. 그때 처음 이제는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을 때는 2011년, 작품의 배경이 2011년인데 2011년하고 1909년의 이야기가
한 회차씩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이야기가 서로 복선을 주고받으면서 쭉 이어나가는 그런 스토리 플롯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정식판으로 다시 재편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타임라인을 조금 재배치를 하게 됐었죠. 뭐 인물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곳에서 많이 참고를 했어요. 지금 진원 같은 경우에 나오는 등장인물만 하더라도 거의 40명, 50명이 넘어가요. 메인 주인공을 제외하고 거의 계속 등장하는 조연급만 포함을 해도 한 2, 30명이 되고, 거기에 뭐 악역 등장하고 뭐하고 뭐 이러면은 100명도 거의 훅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뭐 이름까지 등장한 거 치면. 볼륨이 조금 큰 작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좀 몰입도를 흐트러뜨린다라는 평가도 좀 받은 적도 있기는 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주인공은 제인 토드라는 여자애죠. 굉장히 어린 여자이고, 뭐 100년이 넘게 살면서도 되게 어린 애예요. 예. 주변의 생명력을 흡수해서 살아가는데, 젊음을 유지하는데, 그러면서 주변의 다른 생명력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걸어다니는 사신인 거죠. 그런 좀 능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였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의 메인 컨셉은 그 비욘드 투 소울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 엘렌 페이지 배우가 이제 그 캐릭터, 영화 속 그 게임 속 캐릭터로 활동을 했는데, 그 캐릭터를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는 어른들이 조력자를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1년도 조력자인 마이클 홀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BI 수사관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캐릭터는 이제 콜린 파렐, 배우 콜린 파렐을 제가 모티프로 했고, 1909년도 조력자로 나오는 테일러 데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 애플렉, 배우 벤 애플렉을 모티프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조력자 중에 좀 터프한 마동석 같은 캐릭터로 장 클레어 슬로라는 그 프랑스 출신의 그 청부업자가 나오는데, 그 청부업자가 그 보통 게임에서 보면은 털 덥수룩한 서부의 총잡이 있잖아요. 덩치 우락부락해서 약간 그런 캐릭터로 잡았고, 그 다음에 지금 만화 프리스트에 보면은 그 인디언이 나와요. 그 인디언들이 나오는데, 그 인디언의 영향을 고지곧대로 받은 게 쿠티쿠타라는 인디언 캐릭터였습니다. 쿠티쿠타라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인디언, 그 당시 인디언 말로 치면은 날다람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빼서 좀 날센 그런 인디언 캐릭터로 제가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서부 영화 보면은 부자들이 되게 이렇게 좀 뚱뚱한 캐릭터는 많이 나오는데, 되게 정갈하고 마른 핏이 좋은 갑부 캐릭터로 이스마엘 밀라그로스라는 캐릭터를 등장을 시켰었죠. 그리고 악역으로 나오게 되는데 좀 재수없는 악역으로 제가 좀 만들었었죠.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좀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인디언의 그 추장, 촌장, 약간 좀 주술사, 요런 되게 높은 할머니 캐릭터로 초울라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초울라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장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장로 캐릭터를 제가 많이 참고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샤론 페이지 브렌다 같은 경우에는 영화 배우 리브 타일러를 제가 모티프로 했고, 여기저기서 많이 좀 캐릭터들을 조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속 장면들을 많이 좀 따와서 이제 제 작품에 어울리게끔 재구성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이제는 이게 영화가 아니라 소설이라는 장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묘사를 해도 독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신선하게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진원을 쓰면서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싶은 장면, 만들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정말 원 없이 다 풀어낸 그런 작품이었죠. 예. 그래서 한 아이의 여정부터 해서 정치적 다툼, 그리고 좀비물도 등장을 하고,
그 여러 장르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도 뭐 나름 유기적으로 잘 엮인 이야기들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즌 1까지는요. 시즌 2는 뭐 고대 그리스에다가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등장을 하면서 조금 제 스스로 감당이 안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좀 창작을 하면서도. 그래서 보면은 뭐 미국에서 한국, 이집트, 독일, 뭐 팔레스타인 이렇게 막 로케이션을 엄청나게 돌았죠.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좀 많이 물어보셨던 게 거길 다 가본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실제로 있는 간판들을 제가 그대로 묘사해 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가 어떤 독자님의 단골 가게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거의 로드뷰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뷰를 보면서 거기서 장면을 좀 구성하는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제 여건상 어디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쪽지였나 댓글이었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천주교를 모욕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세례명도 있고 견진도 받고 저희 집안 대대로 카톨릭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품을 딱 보시면 처음에는 잘 그런 게 안 느껴지긴 하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저는 카톨릭을 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카톨릭이라는 이름,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행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개체들, 집단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품 초반부에 등장하는 뭐 악당 집단이 이제 옵스큐리티라고 나오는데, 여기 아마 프랑스어였나? 무슨 말로 어둠이란 뜻이에요. 어둠인데 그 바티칸 산하의 연구단체였던 르미에르, 예, 거기는 이제 빛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 단체에서 이제 의견 충돌로 쪼개져 나온 집단이 옵스큐리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었죠. 예. 실제로 르미에르라든가 옵스큐리티라는 단체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일단은 지금 진원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주술을 발견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 인간이 발견하게 된다면 모든 종교 집단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신이 가진 신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술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새로운 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술을 이용할 것이다.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는 뭐 과학계나 아니면 뭐 정치계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철저하게 그 종교단체 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몇몇 단체들은 그럴 것이다. 그 주술을 이용해서 부활의 신비를 재현하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려 할 것이다. 약간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았었죠. 그래서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인간, 종교, 그 다음에 광신도들의 3파전이었다고 하면은 시즌 2는 인간과 종교의 전쟁이었죠. 아무튼 간에 뭐 아쉬움이 굉장히 좀 많은 작품이기는 해요. 애착이 가는 만큼. 그래서 시즌 2는 제가 욕심을 좀 많이 줄여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더 크게 들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뭐 트렌드를 막 따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데 뭔가 그냥 욕심이 많이 과했던 작품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진홍과 연계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씩 기획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뾰로롱.